9월 14일 뉴스 파인드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시원해지고 이제 가을인 것 같습니다. 뭐 저녁에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저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1차를 오늘 맞았습니다. 방금 맞고 왔는데 2차도 곧 맞고 빨리 전 국민들이 다 백신을 맞아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소상공인들도 피해 없고 좀 그런 날이 좀 하루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고른 주제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논란이 많습니다. 물어봐실 확장 문제, 그리고 또 독과점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개가 속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금산분리 위반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금산분리가 심각하냐? 우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교차로 지배구조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게 요약하면 금산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큰 기업들도 우리가 1등 기업부터 사실 재벌기업이라 부르는 재계순위 10위까지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삼성이 은행을 운영한들 잘 못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걸 다 잘하니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삼성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은행이 없죠. 뭐 나머지 SK은행, LG은행 없습니다. 다. 뭐 각자 증권사들은 가지고 있지만 은행은 가지고 있지 않죠. 왜 그러면 금산분리가 중요하냐? 이 산업자본이 은행까지 소유하게 되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보통 대기업들이 계열사가 뭐 십수곳은 뭐 다반사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단 말입니다. 제가 뭐 종훈은행을 가지고 있고 종훈산업을 가지고 있고 종훈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근데 보면 뭐 잘 되다가 갑자기 종훈자동차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은행이 예를 들어서 종훈산업의 돈을 빼서 종훈자동차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내지는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또 은행을 하다 보면 기업 정보를 본의 아니게 이 돈의 출납을 알다 보니 현금 흐름을 알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또 다른 그 사익을 편취할 수도 있죠. 또 주주 간 뭔가 이익에 대해서 침해할 소지도 많고 해서 저희는 금산분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가 있죠.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조사에 착수해서 금산분리 위반 조사 중이라는 오늘 기사들이 막 이렇게 떴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제목을 이렇게 뽑아서 그런데 김범수 여기 카카오 의장을 조준했다기보다는 원래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산업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을 안 가지고 있을 때 분식회계라든지 뭐 예를 들면 회사 돈을 횡령했다. 그러면 액수가 적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은행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은행에 돈을 갖다가 뭐 유용한다든지 횡령한다든지 하면 정말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죠. 우리 뭐 여러 가지 금융 사태 터질 때처럼 뭐 이런 데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저는 지금 지주회사 역할하고 있는 K큐브라는 곳에서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면서 금산분리 위반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이 K큐브라는 회사는 지금 김범수 의장 부인, 아들, 딸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우리가 공시 의무가 있는데 이 공시를 부실로 해서 부실 보고 정황도 지금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사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하고 또 김부겸 총리도 지금 카카오가 문어발 확장을 했다는 이런 충분히 혐의가 있다고 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정부도 이제서야 조금 감지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입니다. 현장 조사를 벌였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지금 공정위를 밝혔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보면 기업 집단, 지금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서 동일인에게 받는 계열회사 친족, 주주 현황 자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허위로 하게 되면
주주의 그런 투자에 대한 정보도 왜곡될 뿐더러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K큐브 홀딩스는 이 지분을 보면 김 회장이 13.3%, 그 다음에 뭐 지금 미대주주고 카카오 지분을 10.59%를 보유한 김 회장이 가지고 있는 거고, 김 회장은 K큐브 홀딩스의 지분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사실상 이렇게 되면 카카오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 보면 임직원 7명 가운데 4명이 김 회장의 친족이죠. 부인 형미선 씨, 그 다음에 아들 상빈 씨, 딸 예빈 씨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고의로 그랬는지 어떻는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어발실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 조치도 해야 한다고 오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카카오 관계사 금산분리 위반 결론 때는 김범수 측에 의결권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공정위의 입장이고, 제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금산분리를 떠났어도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인데 너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던 지금 논란이 많죠. 이 카카오 지배구 구조도 잠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건 지금 동아일보가 만든 표입니다. 그냥 딱 봐도 많죠.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지금 택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카카오 택시. 뭐 보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냥 많다고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솔직히 저희가 뭐 상생이란 표현을 왜 하겠습니까? 대기업은 대기업이 해야 될 분야가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택시도 보면 택시 시장 98%, 뭐 사실상 거의 100% 장악했다고 봐야죠. 카카오 택시 앱을 쓰지 않으면 지금 택시를 못 부를 정도죠, 지금. 근데 이게 어느 시장이든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독과점을 하게 되면 이 과점에 대한 폐해가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요금을 올리는 거죠, 마음대로. 또 이 소위 말하면 택시를 뭐 재벌들이 운영하지 않죠. 지금 사실 삼성 택시, 현대차 택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처음에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에만 집중해서 무슨 생태계를 잘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어플리케이션 하나하나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지금 뭐 카카오 택시, 이제 카카오 퀵 서비스까지 한다고 나섰죠. 사실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서민들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 하나로 뭐 택배 배달해서 뭐 수수료 받는 거 몇천 원씩 받아서 이 생활 영위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과점 하면 폐해가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배달의 민족 뭐 얘도 있지만 독일의 회사가 사면서 지금 이미 수수료들 오르고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택시는 그렇습니다. 저는 택시 타면 택시 기사들한테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카카오티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 배차가 안 된다. 그냥 카카오티가 아니고 지금 카카오 택시에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고 뭐 스마트 호출을 받기 위해서는 또 카카오 뭐 그 안에 상품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차를 못 받다 보니까 수익에 지장이 많은 거죠. 근데 배차를 받자고 가입하기에는 너무 금전적인 부담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있다가도 자기가 훨씬 가까운 거리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50m 거리에 있는 일반 카카오 가입자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내고 가입하는 카카오 프리미엄 가입자는 뭐 1km 밖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돈을 많은 1km 밖에 기사한테 배차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 고객을 위하지도 않고 자기들 돈벌이에만 급급한 거죠. 기업들이 돈을 버는 데 대해서 뭘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런 밑바닥 사업까지 카카오가 미용실, 뭐 택시, 퀵 서비스,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진출해서 진짜 이거 정말 어찌 보면 코 묻은 돈, 서민의 피를 빨아들이는 듯한 이런 모습은 보기 안 좋죠. 오늘 이런 논란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저도 주사 맞고 와서 바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니까 오늘 뭐
3천억 상생 펀드를 조성해서 꽃가게에 내놓고 이거는 제가 오늘 그런 출력도 못하고 아까 본 거대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옛날에 네이버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네이버도 문어발 확장 공룡 네이버 하다가 지금은 공룡 카카오죠. 그래서 각종 이게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질주하면서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다가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나니까 예전에 네이버도 5천억인지 상생 펀드를 조성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마찬가지죠. 택시 시장의 수도권은 정말 이게 수도권 경기 택시는 99.3%입니다. 이래놓고 슬쩍 지금처럼 만약에 수수료 지금 1,000원짜리 제가 어제도 택시 잡으면서 제가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갑자기 제가 일반 호출이라고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반 호출을 눌렀는데 갑자기 스마트 호출이 더 빨리 배차될 것 같다. 주변에 차가 없다. 그랬다가 또 2,000원이 더 붙는 게 배차가 또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물론 지금은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서 모르겠지만 어제 내가 이걸 보고 카카오 택시 앱 쓰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택시를 눌러서 제가 임의로 제가 우리 집으로 도착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보면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모범, 블랙, 스마트 호출, 일반 호출을 하는데 요금이 다 다릅니다. 예? 이 자세히 안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요금이 다 다릅니다. 요금이. 이렇게 종류가 많죠. 지금 딱 봐도 벤티 하나를 빼도 지금 4종류가 지금 뜹니다. 이 종류가 지금 보면 제가 불러드리면 실예를 들은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가는 거 찍었는데 일반 호출은 28,000원입니다. 28,500원. 스마트 호출은 1,000원 더 비쌉니다. 29,500원. 블랙은 66,500원이고 모범은 46,7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블루는 3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보다 스마트 호출이 1,000원 비싸고 스마트보다 블루가 30,000원인데 어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정말 0.5초 만에 스마트로 넘어가고 스마트에서 블루 호출을 추천합니다. 이게 주변에 기사가 없다는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죠. 굳이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고 2, 3천원 내는 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에 그냥 다시 일반 호출을 눌렀는데 정말 한 10초도 안 돼가지고 배차가 됐습니다. 오늘 택시기사들이 이런 불합리한 데에 대해서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카카오는 충분히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어플에 보면 택시, 바이크, 대리운전, 지금 보면 마이카 셔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퀵, 택배 정말 골목 상권을 다 침범하고 있죠. 앞에 미용실도 지금 하려다 논란이 있어서 조금 활성화되지는 않은 듯한데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자수성가한 기업가로 김범수 의장은 이름을 많이 날리고 있죠. 이 자수성가란 게 뭡니까? 서민들 피 빨고 택시기사 수수료 더 받고 심지어 퀵서비스 생태계 파괴해서 독점한 이후에 수수료 올리고 지금 택시 모습이 그렇죠. 여지 없습니다. 저는 카카오에 대한 아무런 이해관계도 불만도 지금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기존에 지금 이 카카오뿐만이 아니고 SK텔레콤, T맵도 있고 T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렇게 독과점을 한 이후에 좀 너무 과한 요금을 올리고 지금 여기서 3,000원, 4,000원 수수료 받으면 택시한테 수수료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택시가 택시만 타면 최근에 하소연하고 뭐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금산분리. 삼성은행을 허용해줘야죠. 카카오뱅크 해줄 것 같으면. 현대자동차은행을 허용해줘야죠.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이 금산분리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격하게 공정히 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 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고 금산분리의 취지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공정의 기업심사제도도 굉장히 허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심사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저희가 공정위 내가 몇 개 보면 최근 5년간 공정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 결합심사를 한 결과 지금 네이버 카카오 총 76건의 기업 결합 심사를 해서 수평, 수직, 혼합, 결합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허술한 거예요. 말하자면 기업은 뛰고 날고 있는데 공정위는 그냥 땅바닥에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저 지하에 있는 겁니다. 지하에. 그럼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가 44건의 심사를 했는데 진짜 이것도 이 총 보면 카카오 네이버 한 심사 중에 66건은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빨리 심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이 심사를 해서 66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김범수 회장의 자녀가 재직하고 있는 K큐브 홀딩스에 하는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제출된 뒤 모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민주당 의원이 이거 하면 뭐 공정위 기업심사제도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현행 심사 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 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해 심층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플랫폼 사업 확장이 아니고 골목 사업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 금융위 등이 손 놓고 방임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계열사가 무로발 확장으로 158개고 지금 뭐 대기업 다 합쳐도 지금 제일 많은 수준이죠. 예, 시가총액도 지금 뭐 탑10에 든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대기업이죠. 근데 대기업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한 해 못 한 해 뭐 막고 이러면서 사실상 공정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허술한 거예요, 지금. 이런 소위 말하면 빅테크 대형 기술 기업이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망을 허술한 틈을 타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열사가 150여 개. 이게 뭐 지금 이 하나하나가 다 도움이 되면 모르지만 주가도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아까 금산분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대기업인데 은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은행에 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이용해서 내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충분히 또 이런 뭔가 다른 기업을 뭐 설립하고 이럴 때 그런 내부 정보도 이용할 수 있는 문제고 내지는 기업이 어려울 때 소위 말하면 또 그런 지원도 할 수 있고 부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커머스, 뱅크, 벤처스 페이 제가 볼 땐 카카오 같은 곳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게임이라든지 이런 생태계는 당연히 이런 김범수 회장처럼 좀 NHN 경험도 있고 잘하는 분이 해야 되겠죠. 근데 갈수록 커지면서 제가 볼 때는 과유불급이라고 이런 너무 욕심이 심지어 뭐 이렇게 하다가 좀 나중에 뭐 식당 골목 뭐 김밥 판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뭐 지금 곳곳에 침투 안 한 분야가 없죠. 그래서 오늘 상생 방향을 부랴부랴 발표하고 사업의 일부 조정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이렇게 일자 일부 사업을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이 카카오 택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을 일부 조정하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는 꽃, 간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꽃 배달하고 간식 배달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다른 데 맡겨놔도 되죠.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배달의 민족도 문제가 된 겁니다. 배달의 민족도 카카오에 예전 네이버에 있던 직원이 나와서 자기가 이거 스타트업으로 차린 거죠. 근데 이게 또 독일의 회사에 지분을 넘기고 파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개청이 문제가 없다 하고 당시에 박영선 뭐 중소기업 벤처 부에서 이 승인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게 논란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한마디는 지금 그 서민 잡는 대기업 그리고 방관자로 이렇게 제가 한마디를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재벌이 된 계열사를 지금 150여 개 거느리고 시가총액도 지금 뭐 5위, 4위 막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찍고 지금 어제 보니까 뭐 시총 몇 조가 증발했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공정거래위원회랑 금융위 등이 서로 힘을 모아서 정말 이거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사업 국한하고 특히나 독과점, 금산분리 문제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씨를 양산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디지털조선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